안녕하세요. 리버 MRI의 영상 기법들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버 MRI는 CT에서 관찰된 병변의 특성을 알기 어려울 때 캐릭터리제이션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CT에서 불분명하거나 잘 보이지 않았던 병변이 MRI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CT에서 낭성, 시스틱 리전인지 고형성, 솔리드 리전인지 특성을 알기 어려운 병변이 MRI에서 솔리드 리전인 것을 알 수 있고, CT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더 큰 병변이 MRI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면서 과혈관성, 하이퍼베스큘라 매스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버 MRI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RI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 대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CT나 다른 검사보다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을 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영상 기법과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CT의 경우 엑스레이의 투과 정도에 따라서만 고음영과 저음영의 차이가 결정되는 반면, MRI에서는 조직의 T1, T2 또는 디퓨전 정도 등에 따라 음영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다양한 영상 기법이 있으며, CT에서처럼 조영제를 주입한 후 동맥기, 정맥기, 지연기의 헤모다이내믹 차이를 나타내는 다이내믹 영상 기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CT에서는 엑스트라셀룰라 조영제만 사용 가능한 반면, MRI에서는 헤파토사이트 스페시픽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헤파토사이트 스페시픽 조영제를 사용하여 얻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병변을 발견하거나 헤파토셀룰라 펑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CT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의 조영제를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입하여도 좋은 조영 증강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CT 조영제는 환자당 100 내지 150ml의 비교적 많은 조영제를 3 내지 5ml/s의 빠른 속도로 주입하여야 하는 반면, MRI 조영제는 10 내지 20ml의 비교적 적은 조영제를 1 내지 3mm/s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입하여도 충분한 조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조영제가 혈관 외로 유출되는 빈도도 적은 편입니다. CT에 비해 조영제로 인한 다른 약물 반응의 빈도도 MRI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 더욱 적습니다. 또한 MRI에서는 간 내 지방, 철분, 탄성도 등을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더욱 발달해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MRI가 CT에 비해 조직 대조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비교적 잘 검사된 CT의 동맥기와 정맥기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이 조영제를 주지 않은 T2 강조 영상 및 T1 강조 영상에서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MRI가 CT보다 조직 대조도가 높아 병변과 정상 조직 간의 신호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MRI의 동맥기 및 정맥기 영상에서도 병변들이 잘 관찰되지만 조영전 영상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MRI의 단점은 검사 장비가 고가이고 검사 비용이 높다는 점, 전체적인 검사 시간이 길고 복잡하다는 점,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모션 아티팩트에 민감하다는 점, 석회화를 관찰하거나 간세포암의 TACE 치료에 사용하는 리피오돌 침착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기 어렵다는 점,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움직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검사에 협조하기 힘든 환자한테 시행하기 어렵고, 몸 전체를 감싸는 긴 터널과 같은 장비 안에 누워 있어야 하므로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검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장에 민감한 애뉴리즈말 클립이나 코니얼 임플란트,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등이 설치된 환자에서는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T1 웨이티드 이미징, T1 강조 영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상간의 기본적인 T1 강조 영상과 T2 강조 영상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두 영상 모두 지방 억제 기법을 사용하였고 T1 강조 영상은 3D 그레디언트 에코 기법으로 T2 강조 영상은 멀티샷 터보 스핀 에코 기법으로 얻어졌습니다. T1 강조 영상에서 정상간은 최장과 비슷한 신호 강도를 보이며 비장이나 근육보다 높은 신호 강도를 보입니다. T2 강조 영상에서 정상간은 근육과 비슷한 신호 강도를 보이며 비장보다 낮은 신호 강도를 보이고 물이 많은 담낭이나 gastric fluid, 스파이널 캐널의 CSF는 아주 높은 신호를 보입니다. T1 강조 영상은 그레디언트 에코 기법을 사용하여 오포스페이스 역위상 영상과 인페이스 동위상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상을 동시에 얻는 기법을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이라고 부릅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은 지방에 포함된 수소 원자와 물 분자에 포함된 수소 원자가 자장 내에서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는 케미컬 시프트를 이용한 영상입니다. 1.5 테슬라 장비의 경우 약 2.3ms마다 지방의 수소 원자와 물의 수소 원자의 위상이 역위상과 동위상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에코타임을 2.3ms 정도로 하면 지방에서 나오는 신호와 물 분자에서 나오는 신호가 서로 상쇄되어 역위상 영상이 만들어지고 에코타임을 4.6ms로 하면 두 성분의 신호가 서로 합산되는 동위상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역위상 영상에서는 지방층과 인접한 조직의 경계를 따라 검은 테두리가 관찰되는데 이는 경계면의 복살 안에 지방 조직과 물 성분 조직이 섞여 있어 두 신호가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에 지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은 역위상에서는 지방 신호와 물 신호가 상쇄되어 저음영을 나타내는데 동위상 영상에서는 지방과 물 신호가 합산되므로 물보다 신호가 높은 지방으로 인해 신호가 약간 높아집니다. 역위상에서도 지방만 있는 부분은 고신호를 보이는데 이는 지방 신호를 상쇄하는 물 신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상간과 지방간 그리고 철분이 많이 침착된 간의 역위상 및 동위상 영상을 보여줍니다. 역위상 영상에서는 물과 지방의 신호가 서로 상쇄되어 영상이 만들어지고 동위상 영상에서는 물과 지방의 신호가 합산되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정상간은 지방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므로 역위상과 동위상 영상 모두 물의 신호만으로 영상이 만들어져서 동일한 신호 강도를 보입니다. 지방간의 역위상 영상에서는 지방 신호만큼 물 신호를 상쇄하므로 간의 신호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동위상에서는 물보다 신호가 높은 지방으로 인해 정상간보다 신호가 증가하여 비장 대비 간의 신호가 정상간에서보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분 침착이 많은 경우 철분으로 인한 신호 감소 효과가 역위상 및 동위상 영상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에코타임이 긴 동위상 영상에서 그 신호가 더 현저하므로 동위상에서의 간의 신호 감소가 더욱 현저합니다. 이와 같이 동위상과 역위상 영상을 동시에 얻는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은 헤파틱 스테아토시스나 헤파틱 아이언 오버로드를 진단할 수 있고 지방이나 철분이 침착할 수 있는 국소적인 병변들인 패티 디스플라스틱 노듈,
HCC, 아데노마, 엔지오마일라이포마, 시데로틱 노듈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사진은 지방 침착이 없는 간에 생긴 종괴를 보여줍니다. 간이나 종괴 모두 역위상과 동위상 영상에서 비슷한 신호 강도를 보여 둘 다 지방 침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은 국소적 지방 회피, 포칼 팻 스페어링이나 국소 지방 침착, 포칼 팻 디포지션의 진단에 유용합니다. 이 증례에서는 간의 신호가 동위상에서보다 역위상에서 현저히 낮으므로 간에 전반적으로 지방이 침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리버의 S4에 국소적으로 역위상과 동위상 간의 신호 차이가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 침착이 되지 않은 포칼 팻 스페어링 에어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초음파에서는 저 에코를 보여 국소 병변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미만성 지방간 디퓨스 패트 리버에 국소적 지방 침착 포칼 팻 디포지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간으로 인해 역위상 영상에서는 간의 신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S4에 국소적 지방 침착이 있는 부분은 역위상에서 더욱 신호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억제를 한 T2 강조 영상에서는 국소적 지방 침착 부위의 지방 신호가 억제되어 주변 간과 비슷한 신호를 보이는데 지방 억제를 하지 않은 T2 강조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높은 신호를 보입니다. 이 케이스는 CT 소견상 포칼 팻 스페어링과 간 세포암 등의 고혈관성 병변을 감별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을 보면 병변의 내부는 동위상 영상이나 역위상 영상 모두에서 저 신호를 보이는데 역위상 영상에서는 지방간으로 인해 신호가 감소한 주변 간과의 경계에 고신호의 테두리가 관찰됩니다. 이와 같은 소견은 이 병변이 포칼 팻 스페어링이나 디포지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병변 주변에 팻 스페어링 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지방간에 발생하는 국소성 병변 주변에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으로 병변이 슈도 리전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병변의 내부가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동맥기 영상에서 조용 증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국소적 간 병변이 지방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방간으로 인하여 역위상 영상에서는 병변 주변의 신호가 감소되어 병변이 잘 관찰되지 않으나 동위상 영상에서는 주변 간의 신호가 높게 유지되어 병변이 잘 관찰됩니다. 이 증례는 결절 자체에 지방 침착이 있고 간에는 지방 침착이 없는 경우입니다. 역위상 영상에서는 병변의 신호가 낮아져서 뚜렷하게 관찰되며 동위상 영상에서는 병변의 신호가 높게 유지되어 주변 간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리피오도를 사용한 TACE 치료 후의 간 종양의 역위상 및 동위상 영상입니다. 지방 성분이 있는 리피오돌이 종괴에 침착되어 역위상 영상에서는 저음영, 동위상 영상에서는 고음영으로 관찰됩니다. 철분 침착성 시데로틱 노듈은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 지방성 병변과 반대 소견을 보입니다. 이 증례와 같이 역위상에서보다 동위상 영상에서 현저히 저음영을 보이는 결절들은 철분 침착성 시데로틱 결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분 침착으로 인한 신호 감소 효과가 에코 타임이 긴 동위상 영상에서 더욱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례와 같이 역위상 및 동위상 영상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로 낮은 저음영을 보이는 경우 석회화에 의한 결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지방 억제를 한 T2 강조 영상에서는 간 우엽 뒤쪽의 신호가 높고 지방 억제를 하지 않은 영상에서는 반대쪽의 신호가 높은데 어느 쪽이 비정상일까요? 역위상 영상과 동위상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좌엽 쪽의 신호가 역위상 영상에서 현저히 낮고 동위상 영상에서는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좌엽 쪽에 많은 양의 지방 침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역위상과 동위상 영상 모두에서 정상 간보다 높은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콜레스테시스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징, T2 강조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2 강조 영상은 조영제를 주기 전에 찍는 것과 조영 후에 찍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이내믹 이미징과 15 내지 20분 딜레이 영상 사이에 주로 시행합니다. 에코 타임이 70 내지 120ms인 중등도 T2 강조 영상과 에코 타임이 150ms 이상인 강한 T2 강조 영상을 모두 얻는 것이 병변의 디텍션과 캐릭터리제이션에 유용합니다. T2 또는 Moderate T2 Weighted 이미지가 주로 국소 병변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면 강한 T2 강조 영상,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는 이들 병변이 낭성인지 고형성인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중례는 중등도 T2 강조 영상이 Small HCC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였던 경우입니다. 다이내믹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은 병변이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Moderate T2 Weighted 이미지에서 좀 더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수술로서 소 간세포암이 확인되었습니다. T2 강조 영상을 획득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2 강조 영상은 대개 패스핀 에코 또는 터보 스핀 에코로 불리는 시퀀스를 사용하여 얻는데 멀티샷 또는 싱글샷 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샷 기법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와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싱글샷 기법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와 해상도는 낮지만 짧은 시간에 찍을 수 있어 모션 아티팩트도 덜 생깁니다. 멀티샷 기법은 시간이 수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레스피레이터리 게이팅을 하여 얻는 것이 보통이지만 싱글샷 기법은 숨을 쉬면서 레스피레이터리 사이클마다 한 슬라이스씩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한 번 또는 두 번 숨을 참는 동안 모든 단면의 영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패스 오퍼레이션을 시행하면 병변의 대조도를 높일 수 있어 병변의 발견이 중요한 Moderate T2 강조 영상은 패스 오퍼레이션 기법이 꼭 필요하지만 병변의 발견보다는 고형성 병변과 낭성 병변의 구분이 주 목적인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는 에코 타임이 길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낮은 편이므로 패스 오퍼레이션을 시행하지 않고 영상을 얻습니다. 패러럴 이미징 테크닉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시퀀스처럼 영상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T2 강조 영상에서는 특히 3T 장비에서 조직의 에너지 축적, 즉 Specific Absorption Rate를 줄여주고 T2 블러링이 생기는 것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증례에서는 잘 찍혀진 싱글샷 터보 스핀 에코와 멀티샷 터보 스핀 에코를 보여줍니다. 두 기법 모두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지만
멀티샷 터보 스핀 에코 영상에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와 해상도가 높게 얻어져 있습니다. 이 증례는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하여 respiratory gating이 잘 되지 않아서 멀티샷 영상은 심한 모션 아티팩트를 보이지만 싱글샷 영상은 모션 아티팩트가 거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moderate T2 weighted 이미지와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를 비교하여 작은 간 병변이 악성 가능성이 높은 솔리드 고형성 병변인지 양성 가능성이 높은 시스틱 낭성 병변인지 구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CT에서 낭성인지 고형성인지 구분이 어려운 두 개의 병변이 관찰됩니다. 모더레이트 T2 웨이트 이미지에서도 두 병변이 잘 관찰되는데 왼쪽 병변의 신호가 약간 높아 낭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른쪽 병변의 신호가 약간 낮아 고형성일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둘 다 낭성인지 둘 다 고형성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를 보면 왼쪽 병변은 CSF와 비슷한 고신호를 보여서 낭성 병변임이 뚜렷하고 오른쪽 병변은 신호가 현저히 낮아져서 고형성 병변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중등도 T2 강조 영상에서 비슷한 신호를 보이는 서로 다른 두 증례를 보여줍니다. 어느 것이 고형성이고 어느 것이 낭성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를 보면 고신호 강도를 유지하는 왼쪽 병변은 낭성 병변이고 신호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우측 병변은 고형성 병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도 및 고강도 T2 강조 영상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솔리드 리전을 진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증례에서 보이는 병변들은 병변 중심 부의 신호 강도가 중등도 및 고강도 T2 강조 영상에서 모두 강한 신호 강도를 보여 낭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변의 바깥쪽들은 중등도 T2 강조 영상에서 Intermediate Signal Intensity를 나타내고 고강도 T2 강조 영상에서는 신호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부분은 고형성 병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견은 내부에 광범위한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있는 병변이나 뮤시노스 캔서의 메타스타시스에서 관찰되는 소견이므로 병변의 내부뿐 아니라 테두리 신호 강도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병변들의 경계가 불규칙한 것도 양성, 낭성 병변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 환자에서 역동적 조형 증강 영상은 아트리얼 페이스에서 불규칙한 림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비너스 페이스에서 페리퍼럴 워시아웃을 보이는 전형적인 전이암의 영상 소견을 보여줍니다. 이 증례는 MRI에서 혈관종으로 오인되었던 예입니다. CT 영상에서 낭성인지 고형성인지 불분명한 병변이 관찰됩니다. MRI T2 및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에서 모두 강한 신호 강도를 보이고 다이내믹 영상에서 부분적 조형 증강 소견만을 보여 혈관종으로 생각했었으나 팔로업 CT에서 현저하게 커져서 수술한 결과 뮤시노스 카시노마의 메타스타시스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원발성 암이 뮤시노스 카시노마인 경우 메타스타시스가 T2 및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에서
모두 낭성병변처럼 고신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moderate T2 weight 이미지는 fat suppression을 하여 영상을 얻고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는 fat suppression을 하지 않고 영상을 얻으므로 지방간이 심한 경우에는 같은 병변의 신호가 간에 비하여 현저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증례는 fatty 체인지가 심한 간에 발생한 전이암의 신호가 fat suppression 한 T2 강조 영상과 fat suppression 하지 않은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에서 현저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fat suppression 한 영상에서는 간보다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는 전이암이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에서는 간보다 낮은 신호를 보이는데 이는 heavily T2 weighted 이미지라서 고형성 병변의 신호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fat suppressio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지방간의 신호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Diffusion weighted imaging, 확상 강조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iffusion weighted imaging, 즉 확상 강조 영상은 생체 조직 안에 있는 물 분자의 무작위 운동을 영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악성 종양처럼 세포가 밀집된 조직, 즉 셀룰레리티가 높은 조직 내에 물 분자의 운동이 억제된 것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괴사된 조직처럼 세포 밀집도가 낮은 곳에서 물 분자의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물 분자의 활동성을 영상으로 나타내면 해당 조직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DWI 영상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T2 weighted spin echo, 에코플라나 이미징 기법에 diffusion sensitizing gradient를 추가하여 영상을 얻습니다. 180도 리포커싱 펄스 전후에 diffusion sensitizing gradient를 가하면 물 분자의 움직임이 적은 조직은 신호를 유지하지만 움직임이 많은 조직은 신호가 감소하거나 소실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diffusion sensitizing gradient의 크기를 B-value, B값이라고 하고 그 단위는 sec/mm²가 됩니다. DWI에 사용되는 영상 기법은 T2 강조 영상의 성질을 갖는데 B-value를 0으로 한 경우, 즉 diffusion sensitizing gradient를 가하지 않은 경우는 디퓨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T2 강조 영상이 되며 B 값을 0보다 크게 한 경우도 T2 강조 효과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소 2개 이상의 B 값을 사용하여야 신호 강도가 디퓨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지 T2 강조 효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B 밸류를 사용하여 얻은 영상으로부터 ADC 맵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DC 맵은 서로 다른 B 밸류 사이에서 신호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ADC는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를 의미하고 단위는 mm²/sec입니다. 물 분자의 움직임이 많은 낭성 병변의 경우 B 값이 커지면서 신호가 현저히 감소하며 이는 높은 ADC 값을 나타냅니다. 물 분자의 움직임이 적은 악성 또는 고형성 병변의 경우 B 값이 커져도 신호 감소가 현저하지 않으며 낮은 ADC 값을 나타냅니다. 어떤 병변을 B 값이 0이거나 낮은 영상, B 값이 높은 영상, 그리고 ADC 영상에서의 신호 강도를 비교하면 병변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낭성 병변은 B 값이 낮은 영상에서는 T2 강조 효과로 인해 강한 신호 강도를 보이나 B 값이 높은 영상에서는 신호가 소실됩니다. 이들 병변은 내부의 디퓨전이 왕성하고
B값이 다른 두 영상에서 신호 변화와 현저하기 때문에 ADC 값은 높게 나타납니다. 악성 또는 고형성 병변은 B값이 낮은 영상에서는 T2 강조 효과로 인해 신호가 강하고 B값이 높은 영상에서도 디퓨전 센시타이징 그레디언트에 의해 신호가 억제되지 않아 강한 신호를 유지합니다. 이들 병변은 내부의 디퓨전이 적고 B값이 다른 두 영상에서 신호 변화가 크지 않아서 ADC 값은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부 낭종이나 혈관종은 강한 T2 효과, 즉 T2 샤인 스루 효과로 인해 B값이 높은 영상에서도 신호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의 디퓨전이 왕성하고 B값이 다른 두 영상에서 신호 변화가 현저하기 때문에 ADC 값은 높게 나타납니다. 이 증례는 DWI 로우 B밸류 및 하이 B밸류 영상에서 모두 비슷한 신호 강도를 보이는 두 병변을 보여줍니다. ADC 영상을 보면 앞쪽 병변은 ADC 값이 낮아 로우 B 영상과 하이 B 영상 사이에서 신호 강도 변화가 적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고형성 또는 악성 병변을 시사합니다. 뒤쪽 병변은 ADC 값이 높아 로우 B 영상과 하이 B 영상 사이에서 신호 강도 변화가 컸던 것을 알 수 있고 낭성 또는 양성 병변을 시사합니다. 앞의 병변은 전이암, 뒤의 병변은 혈관종의 예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DWI 영상이 병변의 발견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독세틱 애시드를 사용한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에서 두 개의 병변이 잘 관찰됩니다. DWI 영상에서는 두 개의 병변들이 더 관찰되는데 이 병변들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에서는 주변 혈관들과 신호 강도가 비슷하여 관찰하기 어려웠던 반면 DWI 영상에서는 주변 혈관들의 신호가 모두 억제되고 병변들만 고신호 강도를 보여 쉽게 관찰된 것입니다. 수술을 통해 4개의 전이암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례는 다른 MRI 시퀀스에서 간과하기 쉬운 extrahepatic metastassis가 DWI 하이 B 밸류 영상에서 특히 잘 관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DWI 영상, 특히 하이 B 밸류 영상은 고형성 병변들만 하얗게 잘 보여주므로 다른 영상에서 놓치기 쉬운 병변을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DWI 영상은 매우 유용한 영상 기법이지만 다른 영상 기법에 비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낮아 영상이 노이즈하며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아티팩트가 잘 생길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시그널 로스가 있다든지 지오그래픽 디스토션이 있다든지 고스팅 또는 모션 아티팩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레프트 리버에 있는 병변들이 T2 강조 영상에서는 잘 보이나 DWI 영상에서는 레프트 리버의 시그널이 소실되어 병변이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DWI 영상은 하트가 있는 부분의 모션 아티팩트나 에어가 인접한 부위에서 magnetic susceptibility 아티팩트로 인해 병변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인해 ADC 값이 단면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3개의 B-밸류 영상으로부터 ADC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B50의 영상과 B400, 800의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가 다르게 찍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B50에서 병변이 잘 나온 단면에서는 ADC 값이 매우 높게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ADC 값이 매우 낮게 보입니다. 병변이 세 영상에서 모두 잘 보이는 레벨에서 얻은 ADC 값을 선택하여야겠습니다.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I, 조형 증강 MR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버 MRI는 조형 증강 양상이 다른 두 가지 조형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을 통해 엑스트라셀룰라 스페이스를 거쳐 신장으로 배설되는 엑스트라셀룰라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이고, 다른 하나는 주입된 조형제의 일부는 신장으로, 나머지는 헤파토사이트를 통해 바일덕트로 배설되는 헤파토빌리아리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입니다. 각각의 조형제에 의한 조형 증강 양상은 아트리얼 페이스 및 포탈 페이스에서는 비슷하지만 엑스트라셀룰라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때는 레이트 포탈 페이스부터 딜레이드 페이스까지 비슷한 조형 증강 양상이 유지되는 반면, 헤파토빌리아리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하였을 때는 조형제 주입 후 90초부터 간세포로의 조형제 섭취가 증가하면서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 영상에서는 간 실질 조형 증강이 최고조에 이르고 혈관의 조형 증강은 거의 소실됩니다. 엑스트라셀룰라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는 CT 조형제와 비슷한 양리적 성질을 가지며 조형제를 주사하면 엑스트라셀룰라 스페이스에 분포하였다가 신장을 통해 대부분 배설되며, 조형 증강 정도는 조형 초기에는 조직의 혈관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에는 조직의 블러드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연기에는 인터스티셜 스페이스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증례에서는 간 내 단관함이 조형 초기에는 비교적 베스큘레리티가 높은 페리퍼리의 조형 증강을 보이고, 이후에는 인터스티셜 스페이스가 풍부한 센터가 조형 증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이내믹 MRI는 하이퍼베스큘러 리전의 디텍션과 포컬 리버 리전의 캐릭터리제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메타스타시스와 같은 하이포베스큘러 리전의 발견을 크게 향상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논-컨트라스트 T2 웨이티드 이미지나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병변이 다이내믹 아트리얼 페이스에서 고혈관성으로 발견되어 하이퍼베스큘러 리전의 디텍션에 도움을 주는 예입니다. 이 증례는 프리콘트라스트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저신호로 보이는 병변이 다이내믹 MRI의 아트리얼 페이스에서 병변의 페리퍼리에 글로뷸라 또는 노듈라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포탈 페이스 및 레이트 포탈 페이스에서 조형제가 점차 안으로 차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이퀄리브리움 페이스에서 프로롱드 인핸스먼트를 보여 헤만지오마의 전형적인 조형 증강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병변의 캐릭터리제이션에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증례는 다이내믹 MRI의 아트리얼 페이스에서 irregular peripheral rim enhancement를 보이는 병변이 포탈 페이스 및 equilibrium 페이스에서 조형제가 조금씩 안으로 차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콜란지오카시노마의 조형 증강 패턴을 보여줍니다. 다이내믹 MRI의 각각의 페이스를 비교하는 것이 병변의 캐릭터리제이션에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양질의 아트리얼 페이스의 영상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상을 분석할 때 아트리얼 페이스가 적절하게 얻어졌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얻어진 아트리얼 페이스는 리버가 약하게 인핸스되고 헤파틱 베인은 전혀 인핸스가 되지 않으며 포트럴 베인은 부분적으로 조형 증강되어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 외에 팬크리아스는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고 스플린은 제브라 패턴의 헤테로지니어스한 조형 증강을 나타내며 신장의 코티코메듈러리 디퍼렌시에이션이 뚜렷하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얻어진 아트리알, 포털, 이퀄리브리엄 페이스의 영상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아트리얼 페이스를 보면 간이 약간만 조형 증강되었고 헤파틱 베인은 전혀 조형 증강되지 않았으며 포트럴 베인은 불균질하게 조형 증강되어 있고 팬크리아스는 강한 조형 증강을, 스플린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포트럴 페이스에서는 리버와 헤파틱 베인이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며 이퀄리브리엄 페이스에서는 포트럴 페이스와 비슷하나 리버 인핸스먼트가 약해지면서 베스를 제외한 소프트 티슈들이 비슷한 정도의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이 케이스는 조형 후 처음으로 얻은 영상은 너무 빨리 얻어져서 대동맥만 조형 증강이 되고 비장이나 간 동맥 및 문맥은 거의 조형 증강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얻은 영상은 동맥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찍혀 문맥뿐 아니라 간 실질과 간 정맥까지 모두 조형 증강이 되어 있습니다. 고혈관성 병변이 존재하더라도 첫 번째 영상에서는 조형 증강이 나타나지 않으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주변 간의 조형 증강에 가려질 수 있어 두 영상 모두 고혈관성 병변을 관찰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및 네 번째 영상도 두 번째 영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트리얼 페이스 영상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볼루스 트래킹 또는 타이밍 볼루스 기법입니다. 볼루스 트래킹 기법에서는 조형제를 주사하면서 1초에 한 장 내지 두 장씩 코로날 또는 세지탈 플레인으로 대동맥이 보이는 두꺼운 슬라이스 영상을 얻습니다. 조형제가 복부 동맥을 지나는 시점에서 볼루스 트래킹 시퀀스를 멈추고 환자에게 숨을 참게 한 다음 아트리얼 페이스 스캔을 시작합니다. 타이밍 볼루스 혹은 테스트 볼루스 기법은 1cc 정도의 적은 조형제를 주사한 다음 대동맥에서의 조형 증강 변화를 측정합니다. 가장 피크가 되는 시점을 확인한 다음 실제 검사에 필요한 조형제를 주사하면서 미리 계산한 피크 타임에 맞춰서 스캔을 시작합니다. 요즘의 간 영상 검사에서는 대부분 볼루스 트래킹 기법을 사용합니다. 엑스트라셀룰라 콘트라스트 머티리얼을 사용한 컨벤셔널 MRI의 리미테이션을 들자면 하이포베스쿨라 리전의 발견이나 감별, well differentiated HCC와 같은 T1 하이퍼인텐스 리전의 베스큘러리티 평가, 인핸싱 슈도 리전의 감별, 스몰 리전의 발견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례에서 보면 non-contrast T2 및 T1 강조 영상에서 다수의 병변들이 관찰되는데 extracellular contrast agent를 사용한 arterial pace, portal pace, equilibrium pace에서 병변들이 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더라인 리전들의 감별이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low grade dysplasia nodule, 두 번째는 high grade dysplasia nodule, 세 번째는 well differentiated case인데 모두 T2 iso intensity 및 T1 hyper intensity를 보이고 다이내믹 MRI에서 조형 증강이 뚜렷하지 않았던 경우로 컨벤셔널 MRI로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는 T2 iso intensity, T1 hyper intensity를 보이는 well differentiated HCC의 extra contrast enhanced MRI입니다. T1 hyper intensity를 보이는 병변이 조형 증강이나 워시아웃이 뚜렷하지 않아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extracellular contrast agent를 사용한 다이나믹 MRI에서 arterial phase hypoenhancement area가 있는데 워시아웃은 뚜렷하지 않고 다른 조형제를 사용한 영상에서는 아이소 인텐시티를 보이며 1년 이상 그로스가 없어 슈도 리전으로 진단하였던 경우입니다. 아트리얼 페이스 하이퍼 인핸스먼트가 있으면서 워시아웃이 없는 병변은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어 다른 엔시러리 피처가 없으면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례는 MRI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작은 간세포암이 수술에서 발견되어 다시 MRI와 비교하여 보았지만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크기가 작으면서 T2나 T1 시그널 인텐시티 변화나 조형 증강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엑스트라셀룰라 콘트라스트 에이전트 인핸스드 MRI로 진단이 어려운 것을 보여줍니다. 헤파토사이트 스페시픽 혹은 헤파토빌리어리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이용한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파토빌리어리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는 조형제에는 게도섹틱 애시드 다이소듐과 게도비네이트 다이메글루민이 있습니다. 두 조형제 모두 엑스트라셀룰라 및 헤파토사이트 스페시픽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다이내믹 MRI를 통해서 perfusion 또는 헤모다이내믹 이밸루에이션을 할 수 있고 딜레이드 이메이징을 통해서 파렌키말 즉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도비네이트 다이메글루빈은 주사한 조형제의 5% 미만이 간세포를 통해 담도로 배설되므로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헤파토빌리어리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엑스트라셀룰라 에이전트의 용도로만 주로 사용됩니다. 게도섹틱 애시드 다이소듐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헤파토빌리어리 에이전트인데 조형제를 주사하면 약 50%가 헤파토사이트에 섭취된 후 바이를 통해 배설되며 나머지는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간세포에 섭취되는 것은 OATP8, 바일 덕트로 익스크리션 하는 데는 MRP2라는 효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은 ECA 조형제와 비슷한 조형제의 구조에 라이포필릭한 성질을 갖는 에삭시벤질기가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ECA 조형제처럼 다이내믹 MRI를 시행한 후에 약 15분 내지 20분 후에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을 얻습니다. 헤파토빌리어리 컨트라스트를 사용하여 얻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은 간이나 병변의 헤파토셀룰라 펑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간에 생긴 종양이 다이내믹 영상에서는 아트리얼 페이스 하이퍼엔핸스먼트와 딜레이드 페이스 워시아웃을 보여 간세포암과 유사한 조형 증강 양상을 보이나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에서 강한 조영제의 업테이크를 보여 정상 간세포로 이루어진 종양, 즉 양성 포칼 너듈라 하이퍼플레이지아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다른 영상 시퀀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병변을 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이 증례는 T2 강조 영상과 다이내믹 영상에서 리버의 7번 세그먼트에 메타스타시스 병변이 관찰되는데,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영상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전이암이 추가로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줍니다. 이 증례는 다이내믹 CT나 다이내믹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non-hypervascular early HCC가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에서만 뚜렷하게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이 증례는 다이내믹 CT에서 아트리얼 페이스에 페인트하게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에어리아가 있는데, MRI T2 및 다이내믹 MRI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워시아웃이 없어 아트리알리 인핸싱 슈도 리전의 가능성이 의심되나,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에서 병변이 뚜렷하게 관찰되어 슈도 리전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수술로서 간 세포암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백과 아연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줄 수 있는 영상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의 MRI 장비들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백과 아연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영상 기법을 제공합니다. 시멘스 장비는 바이브 Q 딕슨, GE는 아이디얼 IQ, 필립스는 MDixon 퀀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한 번 호흡을 참는 동안 간 전체의 팻 프랙션 맵 영상과 R2스타 맵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에서 적당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그리면 자동적으로 팻 프레션과 R2스타 값이 계산됩니다. 이 그림은 MRI에서 측정한 프로톤 덴시티 팻 프랙션과 조직에서 평가한 스테아토시스 스코어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PDF 값이 6 이하는 정상으로 볼 수 있으며 17까지는 그레이드 1, 22까지는 그레이드 2, 그 이상은 그레이드 3로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연구와 같은 그룹이 더 많은 증례로 보고한 결과에서도 그레이드 0에서 1과 그레이드 2, 3를 구분하는 값으로 16.3, 그레이드 0에서 2와 3를 구분하는 값으로 21.7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업에서 5% 이상 PDF 값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MRI에서 측정한 R2 스타 값과 헤파틱 아연 컨센트레이션이 거의 직선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헤파틱 아연 컨텐트의 등급에 따라 MRI의 R2, T2 스타, R2 스타 값의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1.5 테슬라 장비에서의 정상 R2 스타 값은 60 미만, 3T 장비에서의 R2 스타 값은 126 미만이지만 아이언 오버로드로 정의하는 R2 스타의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사이 구간은 경계 구간으로 생각됩니다. MR 일러스토그래피는 조직에 슈어 웨이브를 가하고 그것이 퍼지는 것을 영상으로 나타냄으로써 소프트 티슈의 스티프네스, 즉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non-invasive한 방법이지만 특수한 장비를 장착하고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루틴 MRI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간의 파이브로시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만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 병원의 루틴 리버 MRI 순서를 보여줍니다. 로컬라이저 영상 다음 T1 weighted opposed and in-phase chemical shift 이미지 영상과 fat ion quantification 영상을 얻은 다음 fat suppressed 3D gradient echo 기법으로 프리컨트라스트 영상을 얻습니다. 조영제를 주사한 다음 다이내믹 MRI 영상을 4페이스로 얻습니다. 처음 세 페이스는 각각 아트리얼 페이스, 포탈 페이스, 레이트 포탈 페이스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엑스트라셀룰라 조영제를 사용하였을 때는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헤파토빌리어리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는 트랜지셔널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조영 전 영상과 다이내믹 영상은 모두 각각 한 번 호흡을 참는 동안에 얻어지는 영상입니다. 이어서 DWI 영상을 B0-50-800으로 얻은 다음 Fat Suppressed T2 Weighted Image 영상을 멀티샷 레스피레이터리 트리거드 방식과 싱글샷 브레스 홀드 방식으로 얻고 Fat Suppression 하지 않은 Heavily T2 Weighted 영상을 브레스 홀드로 얻습니다. 조영제 주사 후 15 내지 20분 되는 시점에 다이내믹 페이스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법으로 T1 강조 영상을 얻는데 조영제로 헤파토빌리어리 조영제를 사용하였으면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라고 하고 엑스트라셀룰라 조영제를 사용하였으면 딜레이드 페이스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엑스트라셀룰라 조영제를 사용하였을 때는 다이내믹 영상의 이퀄리브리엄 페이스와 15 내지 20분의 딜레이드 페이스가 서로 비슷한 조영 증강 양상을 보이므로 둘 다 딜레이드 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엑스트라셀룰라 조영제를 사용한 루틴 리버 MRI의 실례입니다. 로컬라이저 영상은 검사를 시행할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빠르게 얻는 영상입니다. 다음의 브레스 홀드 T1 강조 오포스 페이스 및 인페이스 영상에서 간의 신호가 역위상에서 감소한 것을 보아 지방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방 침착이 있는 병변도 관찰됩니다. 지방 억제 기법을 사용한 브레스 홀드 T1 weighted 3D gradient echo 프리컨트라스트 영상에서 같은 부위에 저신호 병변이 보이고 조영제 주사 후 얻은 다이내믹 영상에서 강한 아트리얼 페이스 하이퍼 인핸스먼트와 레이트 페이스 워시아웃이 보입니다. DWI 영상 및 ADC 영상에서 병변은 디퓨전 리스트릭션을 보이며 Respiratory Triggered Multishot T2 Weighted Image 및 브레스 홀드 싱글샷 T2 Weighted Image에서 고음영을 보이는 병변이 브레스 홀드 싱글샷 Heavily T2 Weighted Image에서 현격한 신호 감소를 보여 솔리드 리전의 소견을 보이고 딜레이드 페이스 영상에서도 워시아웃을 보이는 병변이 관찰됩니다. 이와 같은 소견은 간세포암의 전형적인 소견들입니다. 헤파토빌리어리 조영제를 사용한 리버 MRI의 실례입니다. CT에서 아트리얼 페이스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병변이 발견되는데 HCC와 비나인 리전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T1 weighted 인페이스 및 오포스페이스 영상에서 병변의 포칼 팻 스페어링이나 포칼 팻 디파지션의 소견이 없어 슈도 리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이미징에서 아트리얼 페이스 하이퍼 인핸스먼트와
capsular enhancement, late phase washout의 소견을 보입니다. DWI에서도 diffusion restriction이 의심되고 T2 weighted image에서도 solid region에 합당한 소견을 보입니다.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에서도 뚜렷한 저음영을 보이는 전형적인 HCC의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리버 MRI의 루틴 시퀀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T1 weighted 오포 스페이스 및 인페이스, 즉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은 간이나 국소 병변 내의 지방 침착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Moderate T2 및 Heavily T2 weighted image는 조직의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로 병변을 발견하거나 솔리드 리전과 시스틱 리전을 감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Diffusion weighted imaging은 Molecular movement 또는 Diffusion restriction을 통해 병변을 발견하고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내믹 MRI는 헤모다이내믹스의 변화를 평가하여 과혈관성 병변을 발견하거나 포컬 리버 리전을 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는 간이나 병변의 헤파토셀룰라 펑션에 대한 정보를 통해 병변을 발견하고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끝으로 팻과 아이언 퀀티피케이션 기법은 한 번 숨을 참는 동안 얻은 영상으로 간의 팻과 아이언 컨텐트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